안녕하세요. 누가 나올지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올해 2020년 마을미디어 참여단체 지원 유형 안내를 맡았습니다.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기획운영팀 팀장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앞에서 안내 드렸는데 PDF 파일로 된 사업 설명회 자료집이 있거든요. 네, 그거 참조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공고문도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설명회 안에 공고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원 유형 안내를 할 텐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마지막에 질문을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저희가 질문을 수집했다가 마지막에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바로바로 제가 설명 중에 답변을 못 드려도 마지막에 한꺼번에 가능한 질문들은 취합해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댓글 몇 개만 읽어보면요. 네. 올해도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도 있고, 홍대 입구까지, 홍대 입구, 네. 홍대 입구까지 오셨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홍대 입구까지 오셨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화면빨이 좋다는 얘기 아까도 해주셨는데, 그냥 약간 관례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원 유형 설명 들어갈게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올해 크게 바뀐 점 설명드릴 텐데 설명은 크게 두 파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반에 지원 유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원 유형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후반부에는 집행 지침이나 제안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지원 유형 관련해서 크게 바뀐 점 설명드릴게요. 네, 화면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올해 공모 유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에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자유형, 커뮤니티형, 지역 연계형, 거점형, 인프라 지원형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유형의 이름이 거점형 빼고는 거의 다 바뀌었죠. 그래서 지원 유형이 많이 개편됐고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차 상관없이 자부담 비율이 1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연차에 따라서 10%에서 10%씩 점진적으로 자부담이 증가했었는데 올해는 10% 이상이 의무고요. 그래서 10%만 모든 유형에 10%만 책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뀐 점이 있다면 작년까지는 재능 활동도 자부담으로 편성이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재능 활동은 자부담에서 편성이 안 되게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자부담 비율이 10%로 조정됐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자부담을 실제로 집행하는 현금, 집행하시는 금액만 인정되는 점 참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치구별 마을미디어 지역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 유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이 많이 개편됐는데 거기서 자치구별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 연계 사업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을미디어 사업에서 원래 장비가 좀 필수적인데 장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책정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지원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지원형에서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다만 인프라 지원형의 경우에는 지역 연계형과 거점형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 유형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신청 자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예년과 같고요.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신청 가능하고요. 주민 모임은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되고 단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등의 단체에 해당되고요. 지원 유형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연계형인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주민 모임의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 유형별로 조금씩 자격이 다르니까 이 점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주시고요. 올해 참여단체는 총 80곳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80곳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면은 활동단체는 총 70곳이고요. 자유형 25곳, 커뮤니티형 25곳, 지역연계형 20곳 해서 활동단체라고 부르는 곳이 이제 크게 세 유형인데 총 70곳입니다. 그리고 거점형 4곳, 인프라 지원형 6곳 해서 최종 합계로 이제 80곳을 모집을 합니다. 네, 넘어가서 유형별 상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 드릴게요. 먼저 자유형이고요. 자유형은 신규 모임 혹은 실험과 도전을 위한 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유형이고요. 신규부터 활동 3년 이하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 범위는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고요. 단체 수는 25곳입니다. 그 지원 금액이 좀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유형인데 900만 원이나 300만 원 이렇게는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꼭 다른 유형도 마찬가지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활동 내용이나 예시는 저희가 공고문이랑 자료집에 각 유형별로 예시부터 편성 가능한 그 예산의 예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이나 예시는 공고문이나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활동 내용 예시 보시면 되는데 자유형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시도해 본다거나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 등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점 염두에서 자유형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커뮤니티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커뮤니티형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하는 유형이고요. 활동 2년 이상 5년 이하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 범위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고요. 단체 수는 25곳입니다. 네, 커뮤니티형의 활동 내용을 넘어가 주시면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 그리고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이 핵심인 점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활동단체 마지막이고요. 지역연계형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계형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콘텐츠 발행 역량을 갖춘 주민 모임이나 단체의 지역 내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매체 운영을 지원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은 기본이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지역 내 연계 협력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와 연계해서 공공적인 콘텐츠를 제작한다거나 공동체와 연계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자격도 다른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데요. 3년 이상 정기적 지속적으로 마을미디어를 제작 유통한 주민 모임 혹은 단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원액 범위는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고 단체 수는 20곳입니다. 네. 지역 연계형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은 기본이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외에 자치군의 공동체 등과 연계 협력을 해서 공공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단체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 같은 미션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단체 세 곳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유형, 커뮤니티형, 지역연계형을 요약해서 표로 정리해보면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유형은 신규에서 3년 이하, 커뮤니티형은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 그리고 지역연계형은 3년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지원 규모, 지원액도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 세 곳이 활동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작년까지는 센터에서 모든 유형의 활동비 집행을 대행해서 원천 징수나 세무 대행, 세금 신고 이런 업무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지역 연계형 그리고 거점형, 이따 소개드릴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활동비 집행이나 원천 징수, 세무 신고 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이 점도 염두하셔가지고 단체 역량에 맞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점형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네, 거점형은 지금까지 앞에 설명드린 게 활동단체가 말미디어 활동에 방점이 있었다면 거점형은 활동보다는 지원에 방점이 있는데요. 자치구 내 혹은 인근 자치구에 있는 신규 및 기존 단체를 지원하거나 신규 말미디어를 발굴 및 지원하거나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을 관리하고 단체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도 이 사업 내용이 많은 만큼 신청 자격도 4년 이상의 말미디어 활동 경력이 있고 공간과 상주력을 갖춘 단체를 필수로 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지역 내 말미디어 2단체 이상의 추천서도 필수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좀 염두에 두실 게 작년까지는 거점형이 자치구 플러스 인근 권역의 자치구까지 사업 대상으로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한 자치구도 거점형으로도 가능합니다. 한 자치구도 가능하고 인근 자치구까지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원액 범위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데 사업 규모나 거점형 연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될 수 있고, 그래서 거점형에 처음 신청한다, 작년에 거점형을 하지 않았었고 올해 처음 신청한다 하는 것은 3천만 원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거점형의 과제와 활동 예시 구체적으로는 자료집과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프라 지원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프라 지원형은 올해 처음 생기는 유형이라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다른 유형보다. 그래서 아마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지원형은 말미디어 기반 강화를 위해서 공간 개선 및 장비를 지원하는 유형이고요. 정확하게는 장비 구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이 3년 이상 말미디어 활동 경력을 보유한 단체고 당해년도 거점형 및 지역 연계형 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에서 인프라 지원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심사는 동시에 보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지원형만 단독으로 신청하고 싶다, 이건 안 되고요. 인프라 지원형에 신청하고 싶은 단체는 거점형 혹은 지역 연계형에 반드시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점형과 지역 연계형에서 선정이 됐을 때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프라 지원을 추가로 낸 단체에 한해서 인프라 지원형도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지원형만 단독 지원은 불가능하고 같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 자격은 서울시 내에 독립된 거점 공간이 있는 단체, 그러니까 기존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인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인 공간 확보 어떻게 확인하냐? 구체적으로 공고문에 나와 있는데요. 따로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나 공문서 등등의 어떤 증빙 자료를 통해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점을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에 표기되어 있으니까 예시로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이건 범위가 없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단체는 6곳입니다. 인프라 지원형은 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비, 콘텐츠 제작용 장비 사용 관련 컨설팅비 등을 책정할 수 있고요. 지원을 받으면 이렇게 구입한 장비를 공공자산으로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인프라 지원형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자유형, 커뮤니티형, 지역 연계형, 그리고 거점형, 인프라 지원형 이렇게 총 5개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유형이 좀 많기도 하고 용어도 좀 바뀌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고민하시는 게 우리 단체가 자유형이 좋을까, 커뮤니티형이 좋을까, 혹은 커뮤니티형이 좋을까, 지역 연계형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은데요.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과 커뮤니티형의 차이는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형은 아직 우리가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을 할 역량이나 자신은 없어. 근데 하고 싶고 사람을 모아서
넘어가서 뭐 교육이나 한번 시도를 해봄으로써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하면은 자유형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이미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은 그 커뮤니티형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커뮤니티형과 지역 연계형의 차이는 지역 연계형의 경우에 커뮤니티형과 비교를 했을 때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은 기본입니다. 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연계형에서는 지역 내 연계 협력을 통해서 공공성을 띈 대표 콘텐츠를 제작한다거나 지역 내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그 지역 내 공동체들과 연계해서 형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 미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커뮤니티형의 확장된 형태, 지역 협력 사업이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거점형이랑 지역 연계형이랑 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드리면요. 거점형은 콘텐츠 제작도 가능하지만 콘텐츠 제작보다는 신규나 기존 단체 지원, 그러니까 활동보다는 제작이나 활동보다는 지원이 좀 더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은 지역 연계형과 거점형의 차이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런 유형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형, 커뮤니티형, 지역 연계형, 거점형, 인프라 지원형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네. 댓글에 질문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질문 계속 올려주시면은 마지막에 저희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미지와 사운드라고 감사합니다. 네, 잘 되고 있고 처음 시도했는데 이상이 크게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셔가지고 응원 덕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읽는 속도는 괜찮은가요? 뭔가 이렇게 너무 빠르다거나 너무 좀 느리다거나 조금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바로 확인은 못해도 저희 스텝이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바로 그 속도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5가지 유형을 다 드렸는데 그래도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사업 공고문과 설명의 자료집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저희도 사실 올해 유형을 좀 많이 바뀌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저희도 좀 같이 현장에서의 어떤 의견들과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열린 컨설팅이라는 행사를 저희가 사전에도 공지했는데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열린 컨설팅이 뭐냐 하면은 유형이나 처음 사업을 제안한다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저희 스텝이랑 1대1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이라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방역이나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수칙을 지켜서 이렇게 상담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꼭 사전 신청을 해주셔야 미리 저희가 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설명회 끝나고 그리고 월요일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대신에 월요일에 신청해 주시면 아마 화요일에 잡힐 가능성이 크겠죠. 월요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하면은 설명회 끝나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컨설팅 진행을 위해서 좀 기본적인 자료, 공고문이나 제안서나 그리고 설명의 자료집은 좀 읽고 숙지를 하고 와주시면은 저희가 그 시간 안에 사업 내용이라던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 염두에 두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원 유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제안서 작성 방법과 제안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 지원 유형에 대한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